전력과 전력량 부분을 했었는데, 자, 전력 P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VI 또는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 요거였죠. 단위는 와트라는 단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량이 있었죠. 근데 전력량은 전력량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일, 에너지, 전력량, 발열량, 요걸 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W는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한 시간을 곱한 것. 그래서 W는 PT. 그리고 이제 P가 위에 있듯이 VI, I제곱, R분의 V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VIT 또는 I제곱 RT. 이 T만 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 T.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IT가 전하량 Q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전하를 이동시킬 때 하는 일을 구해라. 일, 에너지, 전력량, 발열량 다 똑같으니까. T가 이제 전하량, Q가 되고, 이동시키는 전하량. 그리고 이동시키는 전하 또는 전이차. 자, 그래서 W는 QV라고 하는 식도 하나가 있다고. 요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가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 게 이제 요거였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일, 그리고 에너지, 그 다음에 전력량, 그리고 발열량. 을 구할 때 쓴다고 했는데, 요 식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단위가 줄입니다. 그래서 일 또는 에너지, 물론 뭐 전력량, 발열량 전부 다 줄이라는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일과 에너지는 줄이라는 단위를 가장 많이 써요. 물론 일이나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줄이라는 단위를 제일 많이 쓰고, 전력량도 역시 줄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줄로 하게 되면은 숫자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집에 이제 가정에 전기요금 고지서 나올 때 이렇게 보면은 전력량이 줄로 돼 있질 않고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킬로는 뭐 10의 3승이니까 빼고 와트 아워 라는 단위를 전력량으로는 많이 씁니다. 이제 환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줄하고 환산을. 그 다음에 발열량 같은 경우는 이제 칼로리라는 단위를 발열량, 뭐 열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칼로리라는 단위를 또 많이 쓰거든요. 칼로리. 그래서 사실은 줄이나 와트 아워나 칼로리나 기본적으로는 다 물리적인 그 물리량 자체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 단위들은 다 환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게 먼저 보시면 1 와트 아워요. 1 와트 아워라고 하는 단위는 원래 이게 전력의 단위가 와트고요. 타임, 시간의 단위가 원래 기본 단위는 초죠. 그러니까 이게 와트세크가 사실은 줄하고 똑같거든요. 줄. 이랑 똑같은데 숫자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초 대신에 뭘로 집어넣은 거라고요? 시. 초, 분, 시에서 시로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1시간이 초로 바꾸면 몇 초예요? 아워는 3600초죠. 그러니까 1와트 아워는 3600 와트 세크.
즉 3600 줄인 겁니다. 3600줄.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줄이라는 단위보다 칼로리가 먼저 나온 단위죠. 예전부터 에너지 단위로 쓰던. 옛날에는 이제 열을 주로 에너지 개념으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열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써오다가, 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증기기관 나오고, 이제 전기 나오고 하면서, 줄이라는 단위는 이제 그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온 거라, 이게 이제 옛날에 쓰던 칼로리를 줄로 환산을 했어야죠. 그래서 1칼로리, 요게 이제 지금 줄로 환산을 하면, 요게 이제 4.2줄, 뭐 4. 정확하게는 뭐 184 이렇게 되는데, 대략 그냥 우리는 4.2줄 정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쓸까요? 그러면 1줄은 4.2분의 1칼로리죠? 그래서 4.2분의 1 하면 0.24칼로리 정도 됩니다. 1줄은. 그래서 이게 이제 3600줄이니까 여기다 0.24를 곱해주면 거꾸로 써야 되겠네요. 그럼 거꾸로 1줄은 0.24칼로리. 그래서 이제 여기다 0.24를 곱해주면 3600에다가 대략 860 정도 돼요. 860 칼로리. 그래서 요 단위들을 다 환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단위를 뭘로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단위는 다 환산이 가능해야 돼요. 자, 1와트아워는 3600와트세크.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줄이 0.24칼로리니까 이거 지금 3600줄이거든요. 0.24 3600에 곱해주시면 대략 860 정도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860칼로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단위들이 전체가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다 환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좀 가보죠. 21페이지. 자, 전류의 발열작용에 관한 법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게 줄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줄이라는 사람이 이제 물통에다가 물 담고요. 이렇게 저항체를 넣어서 여기다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이 물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이제 다 측정을 해서 실험을 한 거죠. 실험을 해서 전류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요식이 될 거예요. 이거 I제곱 RT만큼의 저항 R을 전류 I암페어의 전류가 뭐 시간 T 몇 초 동안 흐르면 여기서 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물 담아가지고 실제 물을 해서 이제 계산을 했던 거예요. 실험에서 이 실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원래 이제 옛날에는 칼로리라는 단위를 쓰다가 원래 1칼로리가 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줄로 바꿀 수가 있었던 거. 1칼로리가 4.2줄이라고 하는 걸 사실 이 실험을 함으로써 사실은 이걸 환산을 해낸 거라고. 전류의 발열작용. 전류라는 게 열을 얼마나 내느냐. 이거를 실험을 해서 만들어낸 법칙이 줄의 법칙입니다. 답은 뭐 3번이 되겠고. 그다음 문제 2번. 역시 전류의 열작용과 관계가 깊은 것. 깊은 법칙은 어떤 거냐. 줄의 법칙 같은 문제고요. 3번. 다음 중 1줄과 같은 거. 자, 1줄과 같은 거 뭐예요? 줄하고 와트세크는 그대로 단위 자체가 같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줄은 1와트 세크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1칼로리는 약 몇 줄이냐? 4.184.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4와트아워는 몇 줄이냐 그랬어요. 1와트아워가 몇 줄이라고요? 1와트아워에서 아워만 초로 바꿔주면 1시간은 3600초니까 3600와트세크, 즉 3600줄이라고요. 3600줄. 자, 그래서 그러면 1와트가 3600줄이니까 저 1와트 아워가 4와트 아워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4 곱하기 3600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3600 해보시면 14,400줄 정도 되네요. 14,400줄이 될 테고. 6번 똑같네요. 뭐 5와트 아워는 5 곱하기 3,600 18,000이고요. 4번 7번 1kW 아워는 몇 줄인가 그랬습니다. 뭐 1와트 아워가 3,600줄이잖아요. 그죠? 그럼 1 거기에 킬로만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601와트 아워는 3,600줄. 근데 1kW 아워였으니까 여기에 킬로만 그대로 붙는 거죠. 10의 3승이. 결국은 3,600 곱하기 10의 3,600 자체가 3.6 곱하기 10의 3승이잖아요. 거기에 10의 3승이 또 붙으니까 10의 몇 승이요? 6승이죠? 10의 6승. 뭐 3.6은 앞에 있어야 되는 거고. 3.6 곱하기 10의 6승 줄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번. 8번 1kW 아워는 몇 킬로칼로리냐? 그러니까 여기는 와트 아워도 킬로가 붙어 있고 칼로리도 킬로가 붙어 있으니까 킬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이 킬로는 그대로 그냥 붙여놓은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1와트 아워가 몇 칼로리라고요? 여기요. 1와트 아워는 860 칼로리라고요. 그러니까 1kW 아워는 860 킬로칼로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니까. 한사 문제들.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 그 다음 9번.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 계산식으로 옳게 표시한 것은, 아니, 여기요. 이 식 전부 다예요. 이 식 전부 다가, 일을 구할 수도 있고, 에너지 구할 수도 있고, 전력량 구할 수도 있고, 발열량 구할 수도 있는 식이다. 그죠? 단 이제 줄로 나오는 것 뿐이라고. 기본 단위는 줄. 맞나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중에 식 있는 거 고르세요. 뭐, PT, VIT, V제곱 T. 뭐, 이런 식들로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 뭐 있나요? 해당 사항이. I제곱 RT가 있죠? I제곱 RT가 곱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얘는 이게 지금 식이 0.24가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줄로 빼내지 않고 칼로리 단위로 꼽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계산하면은 줄로 나오니까 줄로 나온 거를 칼로리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0.24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0.24 I제곱 RT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칼로리로 발열량을 계산한 겁니다. 칼로리로 계산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 계산식을 옳게 표시한 거 분명히 9번하고 똑같은 문제 같지만 여기는 0.24가 안 붙어 있죠. 대신에 옆에 맨 뒤에를 보면 단위가 뭘로 돼 있어요? 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0.24가 안 곱해져 있는 거죠. 칼로리로 만약에 단위가 돼 있었으면 0.24 I제곱 RT인 거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은 칼로리 단위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안 붙은 건 없으니까 칼로리로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9번 답은 4번, 10번 답도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1번 1.5kW의 전열기를 정격 상태에서 30분 동안 썼어요. 1.5kW면 전력이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5kW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30분 동안만 일을 시켰대요. 그때의 전열기니까 뭐 열을 낼 텐데 발열량이 총 몇 킬로칼로리냐. 자, 그러면 이제 단위가 뭐 킬로가 붙어 있기는 어쨌든 하지만 칼로리잖아요. 그러면 0.24 I제곱 RT 하면 되겠죠. 맞나요? 0.24.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0.24 I제곱 RT만 있는 게 아니고 칼로리로 나올 거면 0.24 PT, 0.24 VIT, 0.24 R분의 V제곱 T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알려준 게 뭐예요? 전력과 시간이니까 맨 앞에씩 기본적으로는 PT를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PT. W는 PT. 줄로 물어보면 PT. 근데 칼로리로 물어봤으니까 0.24 붙여서 0.24 PT.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W는 칼로리로 물어봤기 때문에 0.24 지금은 PT 식을 쓸 거라고요. 근데 칼로리가 혹시 킬로칼로리인가요? 킬로칼로리니까 요 전력을 그냥 킬로와트로 그냥 집어넣으면 나중에 킬로칼로리로 나오겠죠? 킬로로 넣었으니까 킬로로 나올 거 아니에요. 몇 킬로와트였더라? 1.5kW. 이거 곱하기 그냥 킬로로 1.5, 1500이라고 안 바꾸고요. 1.5. 그 다음에 시간은 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얼마 동안 켰다고 그랬죠? 30초. 30분이면 몇 초예요? 1800초죠? 그래서 1800초로 바꿔서 요거 계산하시면 킬로와트로 넣기 때문에 1.5kW로 넣기 때문에 원래 0.24 뭐 PT 이렇게 하면 이제 줄로 나오죠, 줄로. 근데 이제 0.24가 곱해졌으니까 칼로리로. 근데 킬로와트로 넣었으니까 킬로칼로리로 그냥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게 그대로 그냥 킬로칼로리라고요. 뭐 계산해 보시면 이게 64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648 킬로 0.24가 곱해졌으니까 칼로리. 자, 12번. 2옴짜리 저항에 3A의 전류가 1분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항 R 2옴, 전류 I는 3A, 시간 T는 1분이니까 60초. 이때 저항에서 발생된 열 얼마냐고요, 열량이. 열이 얼마나 발생하겠냐. 근데 단위가 1, 2, 3, 4 보니까 뭐예요? 칼로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24 I제곱 RT 하면 되겠죠. 주어진 게 I 값, R 값, T 값이니까. 맞나요? 발열량, 뭐 결국 식은 이걸 쓰는 거고요. 이 중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전류, 저항, 시간 이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I제곱 RT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W는 I제곱 RT 요 식을 쓸 건데 단위가 칼로리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0.24가 붙겠죠. 0.24 I제곱 RT. 킬로칼로리는 아니고 그냥 칼로리예요. 그럼 이제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0.24. 뭐 전류가 3A 흘렀죠? 3A 제곱. 그 다음에 저항은 몇 옴짜리였냐면 2옴. 그리고 시간은 초로 들어가야 되는데 1분간 흘렀다 그랬으니까 60초. 해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대략 259 정도 나오나 보네요. 259, 이건 그냥 칼로리. 259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1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일렉트론, 전자의 전하량. 일렉트론, 근데 일렉트론이 끝이 아니고 뒤에 볼트가 붙어 있죠, 단위가. 근데 이 단위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1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가 뭐냐면, 아까 여기 식중에 보시면 W는 QV라는 식이 있잖아요. 만약에 1볼트 전압차가 나는 두 지점을 1쿨롱짜리 전하를 옮기려면 몇 줄의 1을 해야 되겠어요? 1줄이요. 1쿨롱짜리를 1볼트 이동시키면 1줄의 1을 하게 된다고요. 1줄의 1을 하려면 1줄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1을 하려면 에너지를 써야죠. 그래서 사실은 1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에요. 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렉트론 볼트라는 게 뭐냐면요, 1볼트의 전위차를, 1볼트 전압을 Q쿨롱짜리 전하를 이동을 시켰는데 하필이면 그 Q가 전하가 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V는 1볼트, Q는 전자의 전하량. 그 전자 한 개가 가진 전하량은 전기의 가장 기본 씨앗이니까 이거 외우고 계시든지 계산기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쓰실 수 있으신데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자 한 개가 가진 전하량이 얼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이에요. 정확하게는 1.602 이렇게 되는데 그냥 1.6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그러니까 어차피 V는 1이에요. 1볼트. 그 전자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럼 이게 곱해지면은 이 곱한. 그러니까 결국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원래는 쿨롱, 거기에 곱하기 1 볼트. 그래서 이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줄, 이렇게 전자 전하량만큼의 줄.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 단위예요, 에너지 단위. 전자 한 개를 1볼트를 이동시켰을 때 한 1에 해당되는 1 또는 에너지의 단위라고요. 근데 그게 일렉트론 전자니까 전자의 전하량 값 이렇게 써서 그냥 에너지니까 줄로만 단위만 바꿔서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네. 자,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전자의 전하량은 쿨롱, 전자 한 개가 1볼트 이동했을 때 한 일은 줄, 숫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4번 100볼트 전위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요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13번을 가지고 푸시면 되는 내용인데, 전자를 이동시킨대잖아요. 그죠? 몇 볼트 전위차를? 100볼트 전위차를. 그럼 W는 QV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동시킨 전하가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동시킨 전위차가 100볼트라고 그랬죠. 전압 100볼트. 이거 뭐 그냥 이게 답이에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었다가 이제 2승이 여기 또 들어오니까는 17승 되는 거죠. 17승 줄. 이렇게 되겠네요. 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줄. 전자 전하량에다가 100볼트가 이번에는 곱해졌어요. 자,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5번. 이건 그냥 문제에서 답만 보세요. 자, 물체의 온도 상승 및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맞는 걸 찾으랍니다. 자, 비열이 작은 물체에 열을 주면 쉽게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비열이라는 게 뭐냐면 뭐 어떤 물질이 됐든 뭐 그 물질의 비열, 물질마다 비열은 다 다릅니다. 물질 1g, 물질 1g을 1도씨 온도를 높이려면 1도를 온도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물 온도를 올리려면 막 열을 가해야 되잖아요. 막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든지 뭐 장작을 떼든지. 그죠? 근데 그 물 1g을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 가해야 되는 열. 이제 물론 이 열량은 칼로리 단위로 얘기한다. 1칼로리. 몇 칼로리가 들어가느냐. 그걸 그 물질의 비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의 비열이 1이거든요.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물 1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그 열량을 1칼로리라고 그래요. 기준을 물로 삼았던 거예요, 물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칼로리라고 하는 그 단위라는 게 나온 게 물 1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그게 이제 물의 비열입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높다는 얘기는 1g을 1도 높이려면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많이 가해도 온도가 잘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그 비열이 작다는 얘기는 열을 조금만 가해도 막 온도가 쭉쭉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금속 같은 거 있잖아요. 금속. 뭐 금속 덩어리 같은 경우는 열을 조금만 가해도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물 같은 거는 생각보다 열을 한참 가해도 금방 안 뜨거워져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 1이면 물이 비열이 1인데 비열이 1이면 굉장히 큰 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 비열이 작다는 얘기는 쉽게 가열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온도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쉽게 온도를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질은. 자, 그래서 1번은 맞아요. 1번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열이 뭔지를 알고 계시면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16, 17, 18번, 19번까지는 16, 17, 18, 19번. 여기까지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 네 문제는. 이 전열기 문제인데, 전열기 문제들인데, 굳이 뭐 전열기 문제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네 문제는 뭐 아예 그냥 뭐 생각하지 마세요. 뭐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뭐 식도 알려드리고 해서 뭐 계산을 해보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자, 100마이크로페럿짜리 콘덴서에 1000볼트의 전압을 가해서 충전을 한 뒤. 이거 20번도 지금 여기서 나올 문제가 아니라서 20번은 뒤에 정전기와 콘덴서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에 나와야 될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잘못 들어가 있네, 이 자리에. 자, 그 다음에 21번. 전력량의 단위 그랬습니다. 자, 전력량 단위. 조금 전력량의 단위요. 이거 보시면 1. 에너지, 전력량, 발열량. 기본적으로는 다 이 식을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1. 에너지, 전력량, 발열량. 이거 어차피 이 단위들은 서로 뭐가 가능해요?
환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1이든 에너지든 전력량이든 발열량이든 다 줄, 뭐 와트, 아워 또는 칼로리 이런 단위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숫자 뭐 크기의 차이만 있지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위들 와트 아워든 와트 세크든 줄이든 칼로리든 이거 다 일 에너지 전력량 발열량의 단위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력량의 단위로 쓸 수 있는 게 일단 뭐예요? 저 네 가지 중에 지금 해당되는 거 와트 세크. 와트 세크는 줄과 똑같은 단위거든요. 그 다음에 22번 1.5V의 전위차로 3A의 전류가 3분간 흘렀을 때 한 일. 자, 한 일 구하래 1. 근데 알려준 게 뭐예요? V 1.5V의 전위차로 3A 전류 I 3A가 3분 시간 T VIT 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 식 중에 VIT 이걸 쓰면 되겠죠. 전압도 있고 전류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하니까 1 또는 뭐 1 에너지 전력량 발열량 뭐 어차피 다 쓰는 식이니까. 자, 그래서 W는 이번에는 이제 뭐 VIT 그냥 여기다 그냥 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VIT. 그래서 V가 1.5V, I는 3A, 시간은 3분, 1분은 60초, 3, 68, 180초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VIT 초로 넣어야 되니까요. 계산해 보시면 뭐 12칼로리 정도 되나 보네요. 12가 아니고 네, 810이죠? 계산한 거 810 줄이에요. 기본 단위는. 자, 그래서 810줄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3번 2분 동안에 87만 6천 줄의 일을 했대요. 2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87만 6천 줄의 일을 하면 그 전력은 얼마냐? 전력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시간당 한 일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W는 전력으로 하면은 PT 있었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다가 일한 시간을 곱해주면 그게 일이라고? 그럼 이걸 거꾸로 쓰면 어떻게 돼요? 전력 P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시간당 한 일. 시간당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그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W, 일은 얼마나 했대요? 87만 6천 줄. 그래, 일을 했고, 시간 얼마 동안에? 2분 동안에. 근데 초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2분, 1분은 60초.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보시면은, 이게 7,300 와트. 전력의 단위 와트.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몇 킬로와트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7,300와트면 7.3킬로와트가 되겠죠. 답은 1번. 맞나요? 자, 24번. 똑같아요. 3분 동안 1,000, 1000만, 10만, 18만 줄의 일을 했대요. 전력은 방금 한 거랑 똑같죠. 숫자만 바뀌었죠, 뭐. 한 일은 18만. 하나, 둘, 셋, 넷. 18만 줄. 시간은 3분 동안 했대요, 3분. 3분. 근데 초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1분은 60초. 3, 68이네. 180. 1000? 네, 1000와트. 그러니까 킬로와트로 물어봤겠네요. 1킬로와트. 답은 1번. 25번.
열의 전달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열을 전달하는 방법.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 이거? 그죠? 예. 자, 복사, 대류, 전도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뭐 확산은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26번. 네, 이건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교재 좀 한번 보세요. 어디냐면은 저 19페이지 맨 앞에. 자, 이제 지금까지 한 게 맨 앞에 줄의 법칙, 전류에 의한 열작용에서 이제 칼로리 관계, 그리고 그 밑에 전력량, 전력,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여태. 여기까지. W는 PT고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열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열전 효과. 열전 효과. 열전 효과라고 하는데 뭐냐면요, 열하고요, 전기하고요,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효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열전 효과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제백 효과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제어백 효과. 효과가 있고, 외우셔야 될 게 여러분이 두 번째는 펠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열전 효과 중에. 그 다음에 톰슨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비슷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요. 이 세 개가.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문제는 돌아가면서 나오고. 이 세 개가. 네, 그래서 제백 효과는 뭐냐면, 자, 이종 금속 간에 저기 이종격투기 하면 뭔 소리예요? 이종격투기가? 누구는 태권도 바탕이고 누구는 뭐 카포에라 뭐 이런 거, 뭐 주짓수 바탕 그냥 막 싸움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이면 이제 서로 다른 종류가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건 선여도 좋고 얇은 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뭐 니켈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만든 선 아니면 얇은 뭐 판 이렇게 뭐 휘어지게 이렇게 만든 판. 그다음에 하나는 몰리브덴이라는 금속으로 만든 선 또는 판을 이렇게 붙여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얘는 몰리브덴. 아니 뭐 몰리브덴 아니고 뭐 다른 금속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금속을 이렇게 맞붙여 놓고 여기를 이제 접합을 시키는 접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댄다고 붙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두 금속을 녹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를 접합을 했다. 접합을 시켜 놓고 한쪽 접점을 가열을 해요. 촛불을 켜든 라이터로 지지든 하여튼 이렇게 가열을 하면 요 접점하고 요 접점 사이에서 온도차가 생기겠죠? 온도차가 발생을 하면 열전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열전자가 발생해서 열전자가 이 금속 선을 타고 흘러요. 이동을 해요. 근데 결국은 전자의 이동은 곧 전류잖아요. 즉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요. 이 금속 파회로에 전기가 만들어진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종 금속 간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맞붙여 놓고 뭐를 주면? 온도의 차이를 주면 어디에? 두 접점에. 두 접점 사이에 온도의 차이를 만들어주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예, 이 현상을 재백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온도차가 먼저고 결과로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원리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어요. 제품들이.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열전 온도계. 또는 열전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탕마다 왜 그 위에 온도계 디지털로 나오죠? 그거요. 그 열전 온도계예요. 탕 안에 보면은 이런 막대기 같은 센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접점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서로 다른 두 금속 맞붙여놓은 요 접점이 한쪽, 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한쪽 접점이 그 탕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물 속에. 한쪽은 밖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온도차를 보정해서 온도를 이제 체킹을 합니다. 그 사실 지금 얘도요, 얘도 온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도 이렇게 맞춰놓으면 20도보다 내려가면 에어컨이 안 돌잖아. 뭐 안 돈다기보다 하여튼 바람은 뭐 나오긴 하겠는데 그 냉각을 안 시키거든. 그 더 이상은. 예. 그죠? 그래서 저 안에도 그 온도계가 들어있어요. 무슨 온도계? 열전 온도계 들어있어요. 저 안에도. 뭐 히터라든지 뭐 다 이런 거 씁니다. 예. 그 열전 온도계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써요. 이걸 원리로 만들어진 그 온도계들이에요. 열전 온도계. 그리고 열전대. 뭐 여기는 없는데 그 좀 면적이 좀 넓은 뭐 이런 데는 그 천장이나 이런 데다가 열전대들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금속의 막 접합점들을 직렬로 잔뜩 달아놔요. 막 선을 쭉 깔아가지고 물론 두 선이죠. 접점들이 있어야 되니까 쭉 깔아놓는다고요. 천장에 넓게 깔아놓고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느 한 곳이 막 가열이 되잖아요. 불 올라온 부분이.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열전대가 그거 감지를 해서 이제 결국 전기적으로 감지를 하는 거죠. 열이 전기가 돼서 나오니까. 예. 그런 이제 열전대 같은 거. 예,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재백 효과고요. 그 다음에 펠티의 효과는 뭐냐? 이 재백 효과의 역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종 금속 간에 똑같아요. 서로 다른 두 금속입니다. 금속 간에 접합을 이렇게 시켜놓고서 얘는 온도차가 먼저였죠. 그럼 전기가 생겼죠. 그럼 펠티의 효과는 뭐냐면 반대로요. 자, 열은 안 줘요. 열은 안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강제로 전류를 흘려준다고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잖아요. 전류가 흐르면 한쪽 접점은 흡열을 해요. 즉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한다고요. 주변의 열을 빨아들입니다. 흡열을 하고 반대쪽 금속으로는 흡열한 만큼 발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점에서 한쪽은 흡열, 한쪽은 발열을 하게 돼요. 예, 이 현상을 펠티의 효과라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순서가 얘는 어떻게 돼요? 이종 금속 간에 뭐가 먼저라고요? 전기가 먼저라고요. 전기를 주면 접점에서 한쪽은 흡열 현상이 일어나고요. 반대쪽에서는 발열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원리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뭐냐? 전자냉동기. 근데 전자냉동기라고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데도. 아니, 냉장고인데 일반 냉장고가 아니고요. 김치 냉장고요.
일반 냉장고는 이 현상이 아니에요. 일반 냉장고는 압축기에서 그 냉매를 기화시켜서 온도를 내리는 형태고, 이거는 전기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냉장고는 소리 나잖아요. 그 압축기를 돌려야, 컴프레셔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모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김치 냉장고 소리 안 나죠. 김치 냉장고 소리 나는 거, 김치 냉장고 중에도 소리 나는 건 압축기를 돌리는 형태예요. 일반 냉장고처럼. 근데 뭐 김치나 이런 거 보면 소리 안 나거든요. 조용하죠. 예. 네. 그게 이걸 원리로 만들어져 있고, 뭐 모터 돌릴 일이 없거든요, 저거는. 자, 김치 냉장고가 이겁니다. 이 전자냉동기. 뭐 발열이 되는 쪽을 쓰면 뭐 전자 온풍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잘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전자 온풍기 쪽으로 이제 전자 냉동기를 많이 물어보고. 이게 김치 냉장고다. 펠티의 효과가 원리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톰슨 효과는 뭐냐면요. 뭐 조금 차이가 좀 뭐가 있긴 한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이 펠티의 효과가 서로 다른 금속이 아니라 동일 금속 사이에서도 이 현상이 생기더라 라는 게 톰슨 효과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흡열 발열되는 정도가 굉장히 작아요. 동일 금속 사이에서는 너무 작아서 제품으로는 못 만들어요. 그 정도로 흡열 발열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작지만 흡열 발열이 되긴 되더라. 어디에서도 동일 금속을 맞붙여 놓고 해도 되더라. 네, 그게 이제 톰슨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26번이죠? 문제 26번. 종류가 다른 두 금속,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종 금속을 접합해서 폐회로를 만든 다음에 두 접합점의 온도를 다르게 하면, 얘는 온도 차가 먼저예요, 지금. 온도를 다르게 했더니 이 폐회로에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더라. 즉 전기가 발생하더라. 이거 뭐라고요? 얘는 온도차가 먼저인데요. 예. 지금 벌써 헷갈리잖아요. 예. 온도차가 먼저고 그 결과로 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재백 효과입니다. 예.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27번.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이고 이종 금속 간에 접속점의 온도차를 먼저 줬어요. 그래서 열기전력이 생긴다. 전기가 생긴다. 재백 효과잖아요. 답은 4번. 28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금속 A와 금속 B로 만든 열전쌍과 접점 사이에 음이의 금속 C를 연결해도 C의 양 끝 접점에 온도를 똑같이 유지를 하면 회로에는 열기전력이 변화되지 않더라. 이거를 뭐라고 하죠? 지금 얘는 좀 달라요. 보세요. 금속 A, 금속 B, 금속 뭐까지 나와요? C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금속 3개가 지금 들어갔죠. 예, 요거를 제3금속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29번. 자, 재백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백 효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틀린 것.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4번 한번 보세요. 4번. 자, 전자냉동기, 전자온풍기 등에 응용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전자냉동기나 아까 얘기했죠. 흡열되는 쪽을 사용하면 전자냉동기지만 발열되는 쪽을 쓰면 온풍기입니다. 전자온풍기. 근데 그거는 그렇죠. 재백 효과가 아니라 펠티의 효과의 응용기기예요. 펠티의 효과의 응용기기라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이거. 네. 정확히 펠티와 재백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4번은 펠티의 효과의 응용기기다. 재백 효과의 응용기기가 아니라. 답은 4번. 30번.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 두 금속,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속을 해서 여기에 전류를 통하면이 먼저입니다. 전기가 먼저라고요. 그러면 그 접점에는 한쪽은 열의 발생 또는 뭐 반대쪽이겠죠. 흡수가 일어난다. 흡열 발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얘는 전기가 먼저고 흡열 발열이 나중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효과예요? 이건 펠티의 효과예요. 답은 1번. 31번은 이건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죠. 전선에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물이 열화, 상한다고요. 그 절연성을 극도로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 전선의 도체에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정해져 있다. 이 전류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걸 허용 전류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이건 앞에도 설명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있었어요. 예. 자, 32번. 서로 다른 두 금속 접속에서 여기에 전기가 먼저입니다. 얘도 전류를 통하여 전류를 먼저 주었죠. 그러면 주열 외에 접점에서는 열의 발생이 발열이고 또는 흡열이고 일어나는 현상은 펠티의 효과요. 펠티의 효과. 33번. 여기부터는 이제 또 다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잠깐 좀 쉬실까요? 예. 예, 쉬었다가 설명하고 또 문제 보겠습니다.